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의 식구입니다. 연구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노력해 주신 백장현 박사님의 시간입니다. 백 박사님은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 시냅의 운영연구위원이시자 정치학 박사이시고 북한학과 북핵문제 전문가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 운영연구위원으로 있는 백장현입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가장 직접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민 입장에서는 2000년 이후 남북한 교류협력으로 분단을 극복한 노력이 이 북핵 사태로 무산된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핵무기 사용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올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미국을 비롯한 나토가 이 전쟁에 개입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가 궁지에 빠지면 정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겠다는 분석이 뒤따르며 핵무기가 상대를 위협하는 용도만 쓰이는 것이라는 기존 관념을 뒤바꾼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4월 인민군 창건 기념식에서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해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그간 일관되게 자국의 핵무기 개발이 미국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방어용이라고 해왔기에 김정은이 선제적 핵 사용 가능성 언급은 매우 중대한 변화입니다. 더욱이 북한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법을 채택했는데 핵무기 사용 교리를 선명하게 명시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핵무기 사용 조건 5가지 중에 국가 지도부나 핵무력 지휘부에 대한 공격을 받았을 때만이 아닌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현재 북한은 핵탄두를 30-4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선제 핵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전술핵 운용 체계와 작전 편제까지 마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핵탄두를 실현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도 다양한 기종과 다양한 발사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은 방어하기가 어려워 매우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약 북핵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기정사실화될 것이며 이는 급속한 핵 확산으로 이어져 기존의 NPT 체제는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 한국 등도 자국의 안보 위기를 팔짱 끼고 방치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피터에이스 시드니 대학 교수에 의하면 일본은 2-3개월 내에, 한국은 2-3년이면 핵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동북아는 걷잡을 수 없는 핵무기 경쟁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1994년 1차 북핵위 때는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고 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과 담판을 지어 전쟁 위기를 넘겼지만 클린턴 행정부가 폭격을 감행하지 않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참혹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로스 앨러모스 연구소에 의뢰했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개전 초기 3개월 이내에 미군 사망자가 5만에서 10만, 한국군 사망자가 최소 50만, 한국 민간인 피해자가 수백만 명, 재산 피해가 1조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이런 대규모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전쟁 결행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북한을 봉쇄하고 제재를 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유엔 차원의 경제 제재만 하더라도 2006년 이후 11차례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현재 북한에게는 석유 수입 제한, 석탄, 철광석, 납 등 각종 광물 수출 금지, 해산물 석유 수출 금지, 해외 노동자에 대한 노동 허가 금지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재할 품목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징후는 없습니다. 동서고금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안보를 포기한 나라가 있었던가를 생각하면 경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하는 건 허망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외교적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풀려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총 5차례였는데 1992년 1월 남북한이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10월 북미 간 제네바 합의, 2005년 9월 남북 미중 러일 육자회담에서 채택한 9.19 공동성명, 그리고 2012년 2월 북미 간 2.29 합의,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싱가포르 합의입니다. 그중 중요한 건 9.19 공동성명과 싱가포르 합의 2개인데 9.19 공동성명의 골자는 북핵 폐기와 북한이 느끼는 안보 위협 해소를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이고, 싱가포르 합의문은 1항이 북미 간 적대관계 청산과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2항이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3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두 합의 모두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평화협정, 북미 관계 정상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 결렬 이후 북핵 문제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하노이담에서 미국은 북한에게 먼저 비핵화의 최종 상태와 그에 이르는 이정표를 요구했고, 북한이 제안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 이외에 추가로 은닉한 고농축 우라늄 시설 폐기를 압박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기대했던 경제제재의 부분 해제도 핵 폐기의 포괄적 청사진이 나오기 전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북한은 선제적으로 단행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지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없다며 단계적 상호행동으로 미국의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을 요구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중단을 요구하고, 영변 핵시설 폐기의 상응 조치로 경제제재의 해제나 부분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양측의 요구가 접점을 못 찾고 북미 간 협상 타결이 어려운 이유는 미국의 요구사항인 북핵 폐기의 최종 상태인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 등의 리스트 작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2007년 육자회담 당시 북한이 먼저 핵시설 리스트를 제출했지만 진위 논란만 더 커지고 이로 인해 협상이 좌초됐던 것처럼 북미 간에 최소한의 신뢰조차 없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또한 미국 내 여론이 협상 타결이 상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북한이 제시하는 비핵화 조치가 미국 언론과 의회에서 수긍할 수 있어야만 대통령이 합의문에 사인을 한다는 점이 하노이 회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창의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신뢰가 바닥인
북미 관계에서 단번에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은 과욕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어려운 부분은 모호한 표현으로 처리하고 추후 북핵 폐기의 실천과 평화 정착 과정에서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가며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제안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받아 이를 실행하면서 신뢰를 쌓아나간다면 다음 단계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 쪼개기 전술로 시간을 끌 것이라는 불신을 접고 스냅백 등 보완 조치를 마련해 북핵 폐기 프로세스를 당장 실행해야 합니다. 북미 간 깊은 불신을 감안한다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육자회담을 다시 재개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 사이의 험악한 관계를 감안할 때 당분간 기대하기는 어렵고 대안으로 권위 있는 제3자의 중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없애고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우리 가톨릭 교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현재 방치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고 있는 북핵 문제를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나서서 해결하도록 압박하는 국제 여론이 필요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미국, 한국, 일본, 바티칸 성직자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미국 내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 한마디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평화의 소명을 가진 가톨릭 교회는 북핵을 비롯한 모든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그랜드 비전, 즉 핵 문제 해결의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북핵 문제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북핵 문제는 군사적 방법이나 경제 제재로 풀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9.19 공동성명과 싱가포르 합의문에 기초한 외교적 방법으로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를 비핵지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 8월 일본 나가사키 원폭 기념식에서 다우에 도미사 나가사키 시장이 제안했던 방법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우에 시장은 동북아 지역의 공식 핵 보유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핵 비보유국인 일본, 남한, 북한, 몽골 등에게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고 안보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유엔이 보장하는 조약을 체결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중, 러일, 남북한 6개국이 안보 정상회의를 제도화시켜 동북아 안보 구상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정착시키자고 합니다. 다우의 시장의 제안을 우리 가톨릭 교회가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누차 역설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교황님은 2019년 11월 히로시마 방문했을 때 핵무기 보유 자체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세계 각국의 핵무기 금지 조약을 비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은 NPT와 달리 핵 보유국, 비보유국을 막론하고 핵무기를 모두 가질 수 없게 하는 조약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2009년 4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창했던 적이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미, 러, 중, 영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핵전쟁 방지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협력해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비전입니다. 바티칸이 북미회담을 중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쿠바 사이 국교 정상화를 이루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비롯한 바티칸의 외교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덕적 권위가 있는 바티칸이
신뢰가 바닥인 북미 사이를 중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 유흥식 추기경님이 말씀했듯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방송 인터뷰에서 다시 북한 방문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교황님의 방북은 북한을 개방시키고 비핵화하는 데 분수령이 될 매우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요 근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며 미사일 발사와 한미일 군사훈련으로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IRBM 발사에 대응해서 철수하려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다시 동해로 돌아가 군사훈련을 다시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언제 어떤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의 주춧돌이들 북한의 비핵화에 우리 가톨릭 공동체가 이력을 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말씀드리며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listening.